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OTT 시장의 과열, 단발성 이슈로 끝날 것이냐, 이에 대한 전망과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TT 시장의 파이는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도 OTT 플랫폼 기업 간의 경쟁은 피터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피터지게 경쟁할 거예요. 작년 2020년 기준 전 세계 OTT 시장의 규모는 64조 원 규모였지만 2024년에는 95조 원까지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은 없습니다. 특히 국내외 신규 OTT 사업자들에게 한국 컨텐츠 투자 및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도 그럴만한 게 각 OTT 플랫폼이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는 가장 큰 요소는 결국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컨텐츠가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한국 컨텐츠의 흥행성은 이미 어느 정도 감지를 했다는 거예요. 해서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 시장에서만 5,500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 계획하고 있죠.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외 OTT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는 앞으로도 지속 확대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돈이 유입되는 시장에서 우린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겠죠. 현재 글로벌 주요 OTT 기업들의 현황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특히 디즈니 플러스는 국내 상륙 이슈는 이제 가시화된다고 봐야죠. 여기에 HBO 맥스, 애플 TV까지 글로벌 시장도 치열하지만 얘네가 순차적으로 국내 시장에 상륙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넷플릭스는 들어왔고요. 얘네가 나머지 애들도 상륙하기 시작한다면 국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꽤나 요동칠 것이라 봅니다. 이미 관련주들 요동치고 있지만 이 흐름은 최소한 올해는 이어질 것이라 봐야 한다는 부분이고, 넷플릭스는 이미 국내 시장에 투자를 감행한 상황인데 애플 TV 플러스도 한국 진출이 가시화되었죠. 현재 아시아 타겟 오리지널 컨텐츠인 파친코와 그리고 알파 로메오를 준비 중인데, 넷플릭스도 2017년도에 옥자, 그러니까 옥자라는 컨텐츠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옥자 이후로 한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죠. 앞서 언급드린 이 파친코와 알파 로메오를 시작으로 애플 TV 플러스도 국내 콘텐츠 본격 투자도 넷플릭스처럼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이고, 무엇보다 이러한 글로벌 OTT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회당 제작비 100억이 넘는 컨텐츠 제작에 진짜 스케일이 달라요. 큰 부담은 안 가져요. 역시 스케일이 달라요.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자 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봐야죠. 올해 한국에 5,500억 투자는 공식화되었고, 이는 넷플릭스 전체 컨텐츠 제작의 예산의 2.6% 수준이에요. 에게 이거밖에 안 돼? 이럴 수도 있는데, 아시아 전 지역을 통틀어서 배정한 예산의 절반을 한국한테 쓰는 겁니다. 쏟는 거예요, 한국한테. 이는 한국 컨텐츠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고, 우선 한국 시장과 한국 컨텐츠를 발판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컨텐츠 라인업을 가늠하기 위한 테스트 마켓, 굉장히 한국 시장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제작되는 컨텐츠의 양도 많아질 텐데 당연히 컨텐츠 제작사들의 수혜는 분명해 보인다는 점. 여기에 중국에서도 발을 담그기 시작했어요. 중국 OTT 기업 중 선두를 할 수 있는 아이치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아이치 플랫폼은 3년간 무려 17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는데, 얘네가 지금 확대하려는 사항이, 얘네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오리지널 컨텐츠도 있겠지만 국내 컨텐츠를 사들여서 얘네 라인업에 포함하는 전략도 취하는 거예요. 2020년도, 그게 작년이죠. 작년에 나왔던 한국 지상파 드라마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곧 나올 전지현 주연의 지리산 글로벌 판권을 넷플릭스보다 더 비싼 값에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토리 급등이 연일 나왔죠.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과 오리지널 컨텐츠 공동 제작도 예정되어 있는데, 국내 컨텐츠뿐만 아니라 중국, 그러니까 얘네 중국 자국내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에도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강제로 해외 진출하게 생긴 거죠. 자, 그리고 이쯤 되니까 국내 컨텐츠 제작사들도 이제 생각을 바꾸게 돼요.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면서 IP 확보,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확보 중심으로 계약 형태가 다양해졌고, 텐트폴급 작품 증가와 장르의 다양성을 고민해요. 왜? 단순하게 우리나라 일일 드라마 수준으로는
넷플릭스 등 뭐든 OTT 플랫폼 기업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충족만 시켜준다면 어마어마한 제작비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실제로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히트작 킹덤으로 꽤나 히트했는데 지적재산권 IP가 넷플릭스 소유라 딱히 A스토리 얘네한테는 수익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방영 예정인 지리산 경우에는 최대 투자 지분 확보해가지고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는 형태로 그리고 동시방영 형태로 계약을 진행했죠. 자, 국내 제작사들의 평가 상승 이유. 제작 편수 또한 기존 한 편에서 두 편에서 정도에서 5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고, 비즈니스 모델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진화했죠. 예전에는 제작비만 투자받아서 운영한 외주 제작 시스템이라면 이젠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보유함으로써 매출 채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고, 질적 컨텐츠 향상으로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동등한 관계로 자유로운 계약 조건을 수립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죠. 이제는 오히려 작품이 우리가 넷플릭스에 틀까 아니면 티빙에다가 틀까, 이렇게 오히려 작품이 오픈되는 채널을 선택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위치까지 오른 거죠. 자, 너무 해외 얘기만 했죠. OTT 서비스. 국내 OTT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다 언급드리기 힘들 정도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러한 OTT 서비스의 난립은 그만큼 컨텐츠 생산이 늘어난다는 점, 결국 컨텐츠 제작사들에겐 물들어온 시점이죠. 오히려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진 상황이 도래한 거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건 뭐다? 그만큼 몸값이 오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자, 관련주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업인데 그냥 주가를 떠나서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들이 좋아요, 개인적으로.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작년 4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넷플릭스향 오리지널과 중국 OTT향 오리지널을 최소 4개에서 6편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소로 말이죠. 여기에 모회사인 CJ ENM의 티빙, 이 티빙 플랫폼을 위한 새로운 포맷의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리산 하면 A스토리만 생각하시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공동 제작사예요. 참고하시면 좋고, 그래도 작년 4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스위트홈, 여기도 나왔는데 스위트홈이라는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관련 제작비가 오버된 부분도 반영이 되었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도 반영이 되면서 어닝 쇼크가 나온 부분인데, 이는 올해 가볍게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 봐야죠. 일단 관련주로 소개는 해드리면서 차트적인 관점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매매 관점은 스튜디오 드래곤 개별적으로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때. 자, 그 다음 J컨텐트리. J컨텐트리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중순부터 캡티브 채널인 JTBC에 수목 슬롯이 추가되면서 자연히 제작 편수가 늘어났어요. 게다가 2019년도 말, 재작년 말에 넷플릭스의 지분 참여와 더불어서 텐센트로부터도 투자 유치를 성공시키면서 비캡티브도 본격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JTBC와 같은 어떻게 보면 모회사 같은 개념을 벗어나서 다른 신규 고객사들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향후에 활발한 중국향 IP 판권 판매도 기대하는 요소이고, 텐센트와의 공동 제작, 텐센트향 오리지널 컨텐츠 제작 등 중국 쪽에서의 강한 이니셔티브를 기대하는 기업이 J컨텐트리다. 이렇게 내다보면서 확실치 않지만 중국의 한알령이 해제된다면 더없이 좋은 중국향 모멘텀을 취할 수 있는 기업도 J컨텐트리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찬가지로 차트적인 관점, 자세한 매매 관점은 개별적으로 종목 리뷰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A스토리, 킹덤과 함께 글로벌 컨텐츠 제작사로도 도약할 기회를 잡았던 기업이죠. 잘 알려졌듯이 넷플릭스의 국내 첫 오리지널 컨텐츠인 킹덤 시리즈를 시작으로 두 번째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컨텐츠까지 제작하면서 넷플릭스와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게 된 기업이 A스토리이고, 특히 올해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지리산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 16일 스튜디오 드래곤과 208억 원 규모로 국내 방영, 그러니까 국내예요. 국내 방영권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방영도 되기 전에 이미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상황이고, 중국 아이치와는 국내 및 중국을 제외한 해외 방영권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금액이 공시되진 않았어요, 아직. 근데 넷플릭스보다는 더 비싼 값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진 사항이죠. 자, 다음 키스트.
일단 올해 2021년 역대 최대 실적 기대감이 붙은 사항인데 400억 원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될 예정인, 제목은 조금 웃겨요. 뭐 별들에게 물어봐, 이런 제목의 컨텐츠라는데, 어쨌든 이 컨텐츠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제작 예산으로 기획 중인 일루미네이션 등 텐트폴 드라마만 2편이 올해 제작 대기 중입니다. 올해. 여기에 배우 이영애 씨의 출연이 거론 중인 경이로운 구경이, 여기는 무슨 제목들이 다 조금, 어쨌든 라인업에 포진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강력한 컨텐츠 라인업으로 바탕으로 한 실적 모멘텀이 형성될 전망으로 봅니다. 자,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진출로 인해 배우들의 출연료 상승 사이클도 전망이 돼요. 근데 왜 제가 갑자기 이 말을 하냐면, 키스트의 본업이 뭐죠? 바로 배우 매니지먼트잖아요. 즉 본업은 단가 상승, 그리고 본업과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드라마 제작 등의 신사업은 리레이팅 중이다. 이렇게 키스트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 관점은 개별적으로 자세히 다뤄볼게요. 다음으로 뉴. 최근 넷플릭스 공개를 통해 화제가 되었죠. 승리호. 이게 넷플릭스 전세계 1위에 등극하기도 했어요. 저도 봤는데 우리나라 영화가 아닌 줄 알았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자, 현재 다양한 글로벌 OTT 판권 계약이 논의 중인 상태이고, 디즈니 플러스와 가장 깊게 접촉 중인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올해 드라마 부분은 텐트폴 드라마를 비롯해서 3개에서 5편 정도 제작하면서 기존보다 작품 수도 증가는 기정사실이고, 당연히 뽑히는 매출도 증가하겠죠. 뉴는 사실 영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이었어요. 근데 드라마 쪽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보유를 통한 영화와 드라마의 트랜스미디어 확대, 그리고 히트 원작의 영상화, 이러한 전략 다변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수익성도 제고할 수 있고, 추가적인 원작, 이러한 원작 등의 지적재산권 확보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점차 드라마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케일업, 대영화가 지속될 것이라 보는데, 영화 제작과 배급에 능숙한 뉴가 앞으로 조금 더 이러한 변화 흐름에 쉽게 적응하고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OTT 시장의 경쟁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언급한 종목은 총 5종목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많아요. 오히려 더 움직임이 강한 종목들도 많습니다. 근데 최소한 저희가 관련주로 언급한 종목들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시장 성장의 평승에서 컨텐츠 제작 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시장의 업황과 관련주들이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한 개념 정리 정도 해본 것이고, 자세한, 그러니까 매매 관점, 차트적인 부분은 종목 개별적으로 자세히 다뤄볼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참여하셔서 저희가 어떠한 종목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만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 무료 체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댓글, 아래 댓글에 저희 홈페이지 링크 걸어 두었으니까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무료 체험반 안내 링크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